정직함에 대한 보상. 옛날 옛적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빈센트가 살았어요. 빈센트는 매우 정직하고 실력이 좋은 도장공이었죠. 그는 벽이나 보트, 집을 칠했는데 언제나 정직하고 일에 성실하게 임했어요. 빈센트, 우리 집 울타리도 칠해줄래요? 가능하면 빨리요. 상태가 안 좋아서요. 그럼요. 당장 시작하도록 하지요. 근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동전 2개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적다는 건 아는데 가진 게 그것뿐이라서요. 만약 지금 칠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 거예요. 부인 사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게 제 일인걸요. 어떤 일이든 절대 거절할 수는 없죠. 사실 빈센트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배고픔을 참으며 잠에 든 날도 많았죠. 하지만 그래도 그는 절대 고객들에게 돈을 더 요구하지 않았어요. 빈센트는 열심히 일했고 그에 대한 보상이 얼마가 됐든 만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부유한 사업가가 마을을 찾아왔어요. 그는 가족들과 함께 빈센트가 사는 마을에 잠시 머물 예정이었죠. 그들은 마을에선 볼 수 없는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수많은 마차가 그의 뒤를 따랐죠. 마차에는 과일과 옷들이 가득했어요. 주민들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그 엄청난 행렬에 넋을 놓고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이 되자 사업가는 빈센트를 찾았어요. 사업가의 집을 향해 걸어가던 빈센트는 우연히 친구 톰을 만났어요. 이봐, 빈센트. 어디 가는 길이야? 안녕, 톰. 그 부자 사업가네 집으로 가는 길이야. 나한테 의뢰할 일이 있대. 그래? 있잖아. 그 남자 돈이 진짜 많대.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라고. 네가 평소에 받는 것보다 가격을 훨씬 높게 불러야 한다는 말이야. 당연한 소리지만 어차피 그 남자는 비싸다고 해도 상관없을걸? 아니야, 톰. 그러면 안 돼. 평소에 받는 것보다 더 비싸게 부를 순 없어. 그건 사기잖아. 내가 작업한 걸 보고 마음에 들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일단 정직하게 원래 가격을 말씀드릴 거야. 넌 나의 친구야, 빈센트. 그리고 너의 정직함을 존중해. 하지만 정직함이 널 밥 먹여주진 않아. 너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그에 합당한 돈을 줄 만큼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여기 없어. 내 조언대로 해. 그 남자가 시키는 일이 뭐가 됐든 간에 넌 당당하게 요구해. 적어도 금화 5개를 달라고. 금화 5개를 달라고? 안 돼. 난 여태 금화 5개를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 톰. 그리고 그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번 돈으로도 그럭저럭 잘 살았어. 그래, 난 충고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 빈센트는 톰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다시 걸어갔어요. 그는 톰이 다 자신을 위해 한 얘기란 걸 알고 있었죠. 사업가의 집 앞에 도착한 빈센트는 그의 집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집이 마치 거대한 궁전 같았거든요. 오, 안녕하세요. 당신이 빈센트 씨군요. 도장공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게 부탁할 일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아요. 제 보트 관리인이 지금 자리를 비웠거든요. 빨라도 내일 오후나 돼야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트에 페인트 칠을 해야 하거든요. 혹시 오늘 밤까지 끝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보트가 어디에 있죠?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오,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보트를 페인트 칠하는 데는 동전 4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싸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겨우 동전 4개라고요? 그게 다예요? 뭐 말씀하신 것보다 더 싸게 해달라고 할 일은 없겠군요. 가격이 그렇다면야 동전 4개는 당장 드리도록 하지요. 보트는 강 옆에 있습니다. 끝나면 불러주세요. 빈센트는 돈을 받았어요. 그는 시장에 가서 페인트를 샀죠. 그리고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장 강으로 향했어요. 페인트 칠을 시작하려던 그때 그는 보트 중앙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 위험하겠는걸. 일단 이것부터 고쳐야겠어. 빈센트는 구멍을 메우고 페인트 칠을 시작했어요. 그는 끼니도 거른 채 몇 시간을 일했죠. 마침내 보트가 다 칠해졌죠. 그는 작업이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사업가를 불렀어요. 정말이지 훌륭해요. 솜씨가 좋은데요, 빈센트. 여기요, 은하 4개를 더 지급하도록 할게요. 보상이에요. 나중에 뭔가 더 칠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당신을 부를게요.
마음이 정말 넓으신 분이군요, 선생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 사업가는 가족들에게 강 구경을 시켜주려고 했죠. 그는 어제 새로 칠한 보트에 가족들을 태워보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보트 관리인을 마주쳤죠. 주인님, 예상보다 한 주 일찍 오셨네요. 그래. 가족들이 하도 마을을 보러 가자고 보채서 말이지. 안 그래도 방금 보트를 타고 강 구경을 갔어. 뭐라고요? 안 돼. 빨리 돌아오라고 하세요. 당장이요.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마을 구경을 시켜줄 수 있는 실력 좋은 뱃사공도 불렀다고.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인님. 그 보트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단 말이에요. 배가 물에 가라앉고 말 거예요. 오늘 고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안 돼. 미안해. 우리 애들은... 사업가와 보트 관리인은 서둘러 강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보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한참을 찾아 헤맸어요. 제임스! 릴리! 사모님! 목소리 들리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사업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가족. 절대 그 배에 태워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가 주저앉아 자신을 탓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돌아오지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 왜 울고 있어요? 모두들 무사했군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보트에 큰 구멍이 있었다지 뭐예요. 당신과 애들 모두 잃는 줄 알았어요. 보트에 구멍 같은 건 없어요, 선생님. 새 것처럼 멀쩡해요. 모두들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도대체 보트가 왜 멀쩡한 거죠? 제가 떠나기 전까지는 분명 보트 중앙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는데요. 고칠 시간이 없어서 못 고치고 떠났었거든요. 누가 고친 거죠? 사업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자 그는 곧바로 도장공 빈센트를 불렀어요. 곧 빈센트가 그의 집에 도착했죠. 빈센트, 이거 받아요, 나의 친구. 이게 뭐예요? 당신께 드리는 보상이에요. 안에는 금화 100개가 들었어요. 네? 뭐에 대한 보상이죠? 당신의 정직함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에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요, 빈센트. 보트에 난 구멍을 메워줬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선생님, 보트에 난 작은 구멍을 메운 대가로 주시기에 금화 100개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당신이 구해준 우리 가족의 목숨에 비하면 금화 100개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빈센트. 봐주세요. 빈센트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간신히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도장공이었는데 바로 오늘은 그 말을 받다니요. 그날 이후로 빈센트는 절대 굶고 자는 일이 없었어요. 이게 모두 정직함에 대한 보상을 받은 덕분이죠.